인생 후반전을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삶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남아있는 감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 연민, 증오, 기쁨, 슬픔? 모두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단계까지 가본 적이 없기에 제 인생 경험만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정신의학자이자 철학자인 빅터 프랭클 덕분에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TV입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전을 맞이한 여러분과 함께 빅터 프랭클의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프랭클은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4곳의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생존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와 부모님, 형제를 모두 잃었습니다. 극한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소지품을 빼앗겼다. 서류, 사진, 편지, 일기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우리의 머리카락마저 모두 밀려나갔다. 하루 평균 700칼로리도 안 되는 식사를 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영화의 혹한 속에서 얇은 죄수복 하나만 입은 채 맨발로 눈 위를 걸었다. 매일 아침 누가 밤사이 세상을 떠났는지 확인하는 일에도 무감각해졌다. 이처럼 인간성조차 말살된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프랭클은 단 하나, 인간의 정신적 자유만큼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생존의 의미를 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삶의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버틸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프랭클은 로고테라피, 즉 의미를 통한 치료법을 창안했습니다. 로고스는 의미를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프랭클은 의미를 찾는 것이 곧 치료라고 말합니다.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프랭클의 가르침은 남다른 울림을 줍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다시 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에서 의미를 찾는 일이야말로 치유이며 성장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 궁극적으로 인간은 삶에서 의미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프랭클은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동기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그는 의미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인생 후반전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과 마주합니다.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삶의 의미는 보편적이지 않다. 사람마다, 순간마다 다르다. 각자에게는 고유한 사명과 소명이 있다.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3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창조적 가치입니다. 일이나 창작, 성취 같은 활동을 통해 우리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둘째, 경험적 가치입니다. 자연과 예술, 사랑,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깊은 체험을 합니다. 셋째, 태도적 가치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에도 우리는 의미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 자원봉사, 멘토링,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통과 의미. 프랭클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는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굶주림과 추위, 피로와 경비병들의 잔인함 속에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해방이 언제 올지
아니 옳지조차 모르는 그 불확실함이었다. 그는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정이 수치심과 모멸감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인간 존엄성의 마지막 흔적마저 박탈당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정신적 자유만큼은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이어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단 하나, 주어진 상황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프랭클은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이는 도덕적 가치를 지켰고 어떤 이는 인간성을 잃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치와 모멸조차 넘어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고통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그는 사랑으로 견뎠습니다. 내 아내의 모습은 내 마음속에 또렷하게 살아 있었다. 그녀와 대화하고 미소를 떠올리며 사랑이 인간 존재의 가장 높은 고심을 깨달았다. 프랭클은 강조합니다. 고통 그 자체가 아닌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인생 후반전에서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은 지금의 우리를 만든 지혜와 강인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삶의 유한성과 책임. 프랭클은 말합니다. 삶의 일시성은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만들어낸다. 인생 후반전에 접어든 우리는 삶의 유한함을 더 깊이 인식합니다. 프랭클은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더욱 책임감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속에는 우리가 한 모든 것, 사랑한 것, 고통 속에서 배운 것들이 보존되어 있다. 이제 과거는 빼앗길 수 없는 우리만의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선택과 행동은 인생 후반전의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창조적 노년과 초월. 프랭클은 노년기에도 창조적인 삶과 초월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항상 선택을 통해 자신이 무엇이 될지를 결정한다. 우리는 인생 후반전에서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한계를 넘어서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초월해 더 큰 대상에 헌신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가 실현된다. 그는 자기 초월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 공동체,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위한 로고테라피 적용 방법. 프랭클의 지혜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회상과 재평가. 당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거나 녹음해 보세요. 특히 어려웠던 순간들이 어떻게 당신을 성장시켰는지 돌아보세요. 가치 명료화.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경험들이 말해주는 당신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역설적 의도. 두려움을 직면하고 유머로 바라보세요. 프랭클은 말합니다. 유머는 영혼이 운명과 거리를 두는 방법이다. 자기 초월적 활동. 봉사와 멘토링으로 타인과 공동체에 기여하세요. 태도 조정. 변화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태도를 선택하세요.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도전받는다.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는 인생 후반전에도 여전히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삶은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다. 9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그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프랭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단순한 쇠퇴의 시간이 아닙니다. 깊은 의미와 지혜를 발견하는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프랭클의 지혜를 통해 그 답이 예가 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실존의 본질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